여러분들 집 주변에는 어떤 종류의 공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집에 살고 계시든 규모가 크든 작든 공원 한두 개는 아마 집 주변에 있으실 겁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3.7%만 공원과 녹지입니다. 이 3.7% 안에서도 호수가 들어간 곳들은 훨씬 숫자가 줄어들죠. 이 기준을 전국에 적용하면 훨씬 더 귀한 인프라가 됩니다. 그렇다면 호수공원이라는 특별한 인프라를 누리는 분들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일산, 광교, 세종의 호수공원을 제가 직접 두 발로 걸어보고 몇 시에 시작했는지 기억도 이제 나지 않아요. 배터리도 거의 다 됐고 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 비켜봅시다. 왜 이렇게 뚱뚱해요? 이 인프라를 누리시는 분들과 면대면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그 자체로도 문화가 돼요. 축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축제가 상관없어요. 굉장히 많이 커요. 요즘 이제 블랙핑크나 이런 친구들이 나오는데 세종시가 블랙핑크. 뉴진스? 오늘만큼은 집값에서 벗어난 조금은 특별한 호수공원 답사기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광교 호수공원을 찾았습니다. 광교 신도시 메인 인프라 중 하나죠. 애들 셋 다 방학이라 가족이 다 같이 동행했는데요. 많이 왔어. 20분만 더 가면 돼. 아이들은 근처 키즈 카페에서 2시간만 놀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2시간이면 충분하겠지, 좀 뜨겁고 말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미러리스에 360 카메라에 바리바리 챙깁니다. 아직 탐방은 시작도 안 했는데 더위에 장비가 하나씩 멈추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매일 한강을 함께하는 조깅화로 갈아 신었는데요. 이때 만약에 제가 신발 안 갈아 신었다, 지난 2년간 절 괴롭혔던 햄스트링이 재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광교 호수공원은 넓고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전에 원천 저수지였고요. 원천 유원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졸업 앨범에, 누군가의 소풍 추억에 고이고이 모셔져 있을 그럴 곳입니다. 수원 시민들이 봄에는 보트놀이를, 겨울에는 스케이트나 썰매를 타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신대호수, 원천호수를 모두 합쳐 광교 호수공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호수는 위치만 다른 게 아니라 컨셉도 다릅니다. 특이하게 대부분의 호수공원 인프라는 원천호수에 있습니다. 이 구역은 많은 분이 가족과 함께 즐기는 공간입니다. 물놀이 시설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각종 체험 공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전망대에 오르니까 호수가 한눈에 보입니다. 촬영을 해야 되는데 자꾸 구경만 하고 있네요. 원천호수 구역은 내가 광교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듯이 세련된 모습을 갖췄습니다. 호수, 아파트, 예쁜 상업시설, 꽤나 근사한 모습이에요. 사실 어제만 해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 가서 뭐 찍지? 사실 호수공원 하면은 호수 덜렁 있고 걷는 사람들 좀 있고 그런 걸 생각했었는데 이런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체 모습을 봤으니까 이제 세세히 볼까 싶었는데 땀이 샘물처럼 나고 허기를 참기 힘들더라고요.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조금만 쉬겠습니다. 맞습니다. 폭염이었어요. 시원한 커피 한 잔, 작은 샌드위치,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다시 출발합니다. 이때만 해도 이게 유일한 휴식 시간이 될지는 몰랐어요. 원천호수를 쭉 둘러보고 신대호수 방면으로 향합니다. 두 호수 사이에도 평지 공원이 있는데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암벽 등반 같은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도록 잘 갖춰놨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도에 길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안 그래도 길친데 길을 마구마구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두 번째 호수, 신대호수에 도착을 합니다. 이게 컨셉이라면 어쩔 수 없는데 신대호수 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원으로서의 모습보다는 저수지로서의 모습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날파리도 많고.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 비행기 소리가 들리네. 컨셉이 자연과 함께라서 그런지 사람들은 점점 줄더라고요. 화려한 시설도 없고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 나름 매력이 있었어요. 산림욕하는 느낌으로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늘도 있으니까 그거 좋더라고요. 배인 줄 알았는데 중간에 있는 거네요. 하지만 벌레가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몰려들죠? 달콤하게 묻었나? 이유는 모르지만 많았습니다. 땀이 나서인지 아주 들러붙더라고요. 원천호수 가고 싶다. 원천호수 쪽으로 돌아오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길을 계속 잃었고요. 이쪽에 맞았으면 좋겠네요. 뜻하지 않게 예정에 없던 시설 방문을 하면서 탐방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법원 쪽으로 오려고 했었던 게 아닌데 동선이 꼬여서 한참 돌아가야 됩니다.
콘텐츠의 절반이 길을 헤매는 내용 같은데 어떡하죠? 이런 고생의 보답이라도 한 걸까요? 원천호수 한가운데서 두꺼비를 만났습니다. 얘 하나 찍읍시다. 왜 이렇게 뚱뚱해요? 봐, 옆모습. 앞모습도 찍고, 저기 뽀뽀하잖아. 아, 진짜 귀엽네. 와, 신기하다. 만약에 제가 길을 헤매지 않았다면 이 두꺼비를 만나지 않았겠죠? 두꺼비의 기운을 받아 마지막까지 힘을 내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두세 번 왔을 때에도 촬영차 잠깐 들른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이 직접 있다는 거는 보지 못했는데 눈에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많은 시설들이 있네요. 몇 시에 시작했는지 기억도 이제 나지 않아요. 배터리도 거의 다 됐고 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광교 호수공원은 원래 저수지였잖아요. 저수지는 말 그대로 물을 보관하는 곳. 왜?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호수공원으로 다시 태어난 지금도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새침한 도시미녀 같은 느낌의 광교 호수공원을 떠나 단아한 전통미녀 같은 세종으로 향합니다. 세종, 이름 그대로 세종대왕의 도시, 위치는 여기입니다. 대전과 공주가 모두 가까운 곳이라서 두 곳을 여행하는 분들이 밤에는 이 호수공원의 정취를 누리기 위해서 세종에 오시기도 한데요. 호수공원 뷰가 가장 좋은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이 방은 촬영만을 위한 방입니다. 호수공원의 밤, 그리고 호수공원의 아침은 오다 맙니다. 중간에 배터리가 나갔어요. 돈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카메라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습니다. 새벽 5시 답사를 시작합니다. 광교 호수공원에서 폭염에 쓰러질 뻔했기 때문에 이번엔 새벽에 도전합니다. 물론 어제 밤에도 봤고 그리고 전에도 한번 다녀왔지만 혹시나 또 뭔가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답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종호수공원은 금강의 물을 끌어와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최대의 기준은 모르겠지만 국내 최대 규모의 호수공원이기도 합니다. 세종시는 국내 1호 정원도시를 목표로 할 만큼 공원의 진심입니다. 이 연구기관들을 이제 또 관리하고 지원하는 연구회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산이 좀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 아닐까? 걸그룹을 치면 소녀시대 같은 느낌. 아, 그쵸. 예. 요즘 이제 블랙핑크나 이런 친구들이 나오는데 세종시가 블랙핑크. 뉴진스죠. 뉴진스? 그러니까 광교는 원래 저수지였는데 버려진 저수지를 공원화사 빼가지고 삼성물산이 호수로 만든 네. 케이스고 여기는 금강에서 끌어온 거죠. 아마 한국에서 제일 가장 규모는 클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인공호수 쪽으로 축구장 38개? 62개 정도의 규모라 하더라고요. 세종에 살면서 갈 곳이 많지가 않아요. 너무 제한적이고 또 호수공원이 제일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달에 못해도 두세 번은 가거든요. 그냥 편하게 갑니다. 운동하러 가기도 하고 네네. 아내랑 같이 산책도 하고 그 지역 행사나 네. 축제 이런 것들도 다 호수공원 내에서 하거든요. 거기가 이제 공연장도 있고 다양한 뭐 스타트업들이나 관련된 업체들 홍보하거나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정보를 보고 많이 이용을 하는데 기업 홍보 행사 가세요? 연예인분들도 오셔서 공연도 하시고 메인 아이브도 왔었습니다. 사실은 아이브를 보러 가야 되는데 그런 걸 잠깐 낮에 한번 들렸다가 저녁에 또 이제 솔직하지 보고 못하시네. 아내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이제 보고 실제로 방문해보니 어느 한 곳 하나 허투루 지나칠 곳이 없습니다. 자투리 공간 하나도 허용하지 않은 느낌, 약간의 강박증도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런 돌을 박석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박석이 경복궁이나 이런 곳에서 바닥재로 쓰이는 돌이에요. 이거를 여기다가 왜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경 하나하나가 그냥 누군가 돈 받고 만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명감을 갖고 만든 그런 조형물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이 하나하나를 다 만들었을지 생각하면은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진짜 대단하다. 세종 시민이 여기를 만족하게 만들어야 돼. 더 고민해. 이 짧은 영상에 미처 다 담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이 이 호수공원 조성에 헌신했을지 단순히 돈만으로는 살 수 없을 강렬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광교는 기존의 모습을 최대한 살리면서 정비한 느낌이라 하면 세종은 하나의 세트장이라고 느껴질 만큼 촘촘하게 설계한 느낌이었습니다. 세종 호수공원은 살아있는 호수를 위해서 산소에 집착합니다. 어항을 꾸며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물은 산소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물도 맑게 유지를 할 수 있고 생물들도 잘 살아갑니다. 올까 말까 진짜 고민했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호수공원에 끝에 있어요. 진짜 여기까지 와야 되나 싶은데 혹시 모를까 와봤는데 너무 멋있네요. 지친 다리를 이끌고 언덕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호수공원의 시작인 듯 하죠. 이곳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새롭습니다. 뭔가 테마파크에 온 느낌이에요.
자연 그 자체가 시설물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인프라, 편의시설이라고 하면은 건물이나 구조물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호수 자체를 이용해서 인프라를 만들고 편의시설을 만든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이런데 언덕에 올라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세상 근심 다 사라지네요. 부쩍 타버린 얼굴로 일산으로 향합니다. 아직 태풍의 영향이 남아있는 날씨예요. 오늘 아침에는 비가 갠다고 그래서 지금 촬영을 나왔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촬영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비 오는 날에 호수공원도 운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문제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해야 되니까 오늘 오후 2시에 일산 호수공원 인근에 사시진 않지만 일산 호수공원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을 제가 인터뷰를 요청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자석으로 하는 거예요. 아, 예. 차시면 되고요. 이렇게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제 몇 살이에요? 너무 귀엽네요. 아, 저도 셋째가 지금 5살이라서. 그렇게 안 보이죠? 총각 같은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수공원이 옆에 있으면 네. 실제로 어떤 인프라를 누리게 되는지 궁금한 거죠. 저는 일단 여기는 일단 안 살고요. 야당동에 사는데 여기 네. 호수공원 많이 와요. 온정 호수공원이 훨씬 가깝지만 여기가 더 뭐 축제니 막 그런 것도 많고 투대도 있고 애들도 네네. 많이 놀고요. 꽃 축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여기. 네네. 호수공원 하면 일산이 제일 유명하죠. 일산 신도시는 호수공원이 다 먹여 살렸다, 이런 평가가 있을 정도로 성공한 호수공원. 하지만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1세대 호수공원으로 30년 이상이 지난 인프라. 아무리 좋은 입지라도 신축 보다가 30년 된 구축하면 아무래도 아쉬운 점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거기다 태풍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날씨까지. 다른 두 호수공원 찍을 때는 굉장한 폭염이었는데 오늘은 또 비가 오네요. 중간이 없네, 중간이. 원래는 비 온 뒤에 그런 쨍한 그런 느낌을 기대했는데 비가 덜 갠 모습이네요. 우선은 그냥 한번 둘러볼게요. 그래도 다행히 비는 안 내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노예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을 지울 순 없지만 연륜으로 가득 찬 연기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기 전만 해도 1세대 호수공원이니까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1995년에 지어졌으면 벌써 몇 년 전이에요. 한 40년 전에 지어진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구조물도 좀 낡고 정비도 좀 해야 되고 그럴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이 일산시에서 이 호수공원을 신경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만큼 시도 신경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일산이 호수공원의 도시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1세대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시설이 있었어요. 규모가 크지 않지만 가볍게 볼 수 있는 간이 동물원이 있고요. 반가운 모래놀이터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인장 전시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원래는 방문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서 잠시 피할 겸 들어갔어요. 고양 시민은 무료고요. 저 같은 타 지역 사람도 1,000원이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새 호수공원 모두 관람대가 있었는데요. 일반 공원에는 없는 특별한 시설입니다. 비는 계속 오락가락 했는데요. 높지 않은 전망대지만 바람 체감이 다르더라고요. 장소마다 바닥재를 다르게 해서 바닥 소리를 듣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시설물이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와, 여기는 지금 장미원이라는 곳인데 물론 뭐 에버랜드의 장미축제 이런 데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집 옆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수질을 비롯한 시설물의 전반적인 상태가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물론 세월을 완전히 비껴갈 수는 없죠. 하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합니다. 고양시에게, 일산 신도시 시민에게 일산 호수공원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잘 느꼈습니다. 꽃 축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여기. 네네. 무슨 축제든지 다 이쪽으로 쭉 몰리더라고. 그래서 많이 와요. 사람들이 일단 그 자체로도 문화가 돼요. 축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축제가 상관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커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와요. 애들은 여기 와서 뭐 해요?
애기들이 그냥 뛰어노나요? 이제 산책하고 돗자리 갖고 와서 펴서 소풍도 모기나 이런 것도 많지 않나요? 낮에는 없어요. 앞에 호수도 있으니까 멀리 안 나가도 되잖아요. 막 바다 같은데 굳이 안 나가도 자연이 함께 있으니까 네네. 그것만으로도. 물론 라이스tat도 있고 조성된 도시의 시점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제까지 방문한 호수공원 중에서 가장 다양한 연령대가 즐기는 호수공원이었습니다. 광교도 세종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모습이 되겠구나, 더 다양한 사람들이 즐기겠구나 싶었습니다. 거기다 지도도 잘 나와 있어요. 처음으로 길을 잃지 않고 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